자,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도록 하는 상수 K값 중에 정수값을 구하랍니다.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 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식. 무슨 식? 판별식이에요.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근데 X 앞에 개수가 짝수이면 짝수의 판별식 쓰는 거죠. 이거 X 앞에, X 개수가 짝수네요. 그럼 짝수의 판별식을 써봅시다. 짝수의 판별식은 X 앞에 있는 개수 반의 제곱 마이너스 4 빼고 AC 1차 개수 1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를 분배하게 되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1 괜찮아? 네, 그게 0보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판별식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루트 안에 양이 남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건 반에 마이너스 3의 제곱 9 마이너스 2K 플러스 1 그럼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0 따라서 양변을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부동호 반대로 바뀌면서 K가 5보다 작다. 자, 5보다 작은 숫자 중에 가장 큰 정수값 K는 얼마인가요? 4. 네, 이렇게 되겠죠. 이걸 푸는데요. 꼭 이런 애들 있죠. 왜 잘못 풀어서 자꾸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 또 잘못 풀었어요. 얘 왜 맨날 같은 애인가 싶기도 한데 이름이 달라요. 이런 놈들이 여러 명 있다는 얘기죠. X의 개수, 그러니까 세이는 X의 개수 A를 뭔가 잘못 듣고 푼 거죠. 자, 세이라는 학생은 X제곱 플러스 AX인데 저걸 A가 아닌 어떤 다른 거로 봤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C라고 합시다. C로 봤어요. CX 플러스 B. 그 다음에 호범이라는 친구는 얘는 상수항 B를 잘못 봤어요. 그럼 나머지는 잘 봤다는 얘기니까 있는 그대로 쓰시고 상수항을 D라고 합시다. 원래는 B였는데 B가 아닌 다른 값을 두었다는 얘기죠. 그 여기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잘못 두고 어쨌든 풀었지만 이 식에서 해를 구했더니 해가 x는 1 또는 10이 답이었다는 얘기는 인수분해가 x-1, x-10 이렇게 돼 있었다는 얘기겠죠? 는 0이에요. 이차함계수가 뭡니까 했더니 여기 이차함계수가 1이네요. 그럼 얘도 1이 이렇게 곱해졌다고 봐야 되겠네요. 분배를 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10은 0인데 지금 문제는 잘못 본 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AB를 찾는 건데 이 친구는 C를 원래 있는 1차함계수 잘못 본 상태니까 B는 잘 봤다는 얘기잖아요. 상수항은 잘 봤다는 뜻이니까 이거는 버려도 얘는 버리면 안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B값이 10임을 알아내신 겁니다. 그럼 이쪽은 잘못 풀었지만 해가 마이너스 2와 9임을 알았으니 인수분해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9로 인수분해 되어 있고 제곱계수가 1이니까 얘도 제곱계수가 1일 거예요. 분배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8은 0인데 이 친구는 뭘 잘못 봤냐면 상수항을 잘못 봤죠. 그럼 여기는 1차항인 a는 잘 봤다는 뜻이니까 여기서 1차항인 얘가 a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7 이렇게 돼서 둘을 더하게 되면 정답은 3. 이해되실까요? 네. 자, 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식인이잖아. 우리는 좀 더 많은 지식을 배운 지식인들이에요.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죠. 근과 계수의 관계 라는 게 있었죠. 여기서 뭘 배웠나요? 2차 방정식의 두 개 근을 더하게 되면 개수 마이너스 a분의 b로 그 합을 구할 수 있으며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2차항분의 상수항 a분의 c로 근의 합과 근의 곱을 간단하게 개수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였죠. 근데 저 친구 처음에 세이라는 친구는 잘 보시면 1창을 잘못 봤죠? 1창을 잘못 봤다는 얘기는 2창 x제곱의 개수랑 1이에요. 상수항 b는 크게 무리 없이 잘 봤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근과 계수의 관계 중에 2차함계수와 상수항과 관련되어 있는 공식은 밑에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친구 세이식을 보면 1창은 잘못 봤지만 2창과 상수항을 잘 봤으니 두 근의 곱을 계산하면 원식과 다르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럼 이 친구는 이제 두 근이 뭐였죠? 1과 10이었죠. 두 근을 곱한 값은 A분의 C, 그래서 B값이 10이 된다. 그 다음에 호범이라는 친구는
x제곱의 개수를 크게 문제없이 잘 봤으며 이 친구는 상수항을 잘못 봤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x의 개수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잘 봤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럼 2차항계수와 1차항으로 만들 수 있는 근과 계수 관계는 위식입니다. 두 근의 합. 근데 이 친구는 두 근을 뭘로 찾았냐면 마이너스 2랑 9로 찾아놨죠. 두 근을 더한 값은 공식상 마이너스 a분의 a는 여기서 1인 거죠. b, 여기서 b는 1차항 계수니까 이렇게 써야 돼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a, b를. 네. 따라서 7의 값이 마이너스 a가 되므로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7. 이런 방식으로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아까처럼 인수분해하고 분배하고 이런 과정 없이 좀 사실은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 설명하느라 이렇게 길었지 이 내용을 정확히 머릿속에 잘 담고 있는다면 얘 x계 잘못 봤네? 그럼 1차항과 상수항을 잘 봤다는 뜻이니까 a분의 c, b, 두 근의 고, 10 암산도 돼 사실. 이 친구는 상수항을 잘못 봤네? 그럼 상수항을 잘못 봤으니 2차항과 1차항을 잘 봤으니 두 근의 합이 필요하겠구나.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가 두 근을 더한 값, 7과 같겠네. a 값은 마이너스 7. 이렇게 거의 암산 형태로도 풀 수 있을 만큼 내용이 단순해지는 겁니다. 아셨죠? 가 있습니다. 이 수의 10자리 숫자와 1자리 숫자의 합은 9이며 곱은 이 자연수보다 25만큼 작다고 했을 때 구분해 봅시다. 여기가 10자리고 얘가 1자리인데 그 10자리에 뭐가 올지 몰라요. 이 자연수를 구하는 거니까 10자리를 그냥 x라고 둡시다. 그럼 1자리는 뭐 y라고 둬도 되는데 2차 방정식이면 미지수를 한 개로 가는 게 좋겠죠. y를 쓰는 것보다는 문자 하나로. 여기 표현이 있어요. 10자리와 1자리를 더하면 9가 된다. 따라서 1의 자리는 9-x가 된다. 됐죠? 그 10자리와 1자리 숫자를 서로 곱한 값은 여기까지요. 그 곱은 10자리와 1자리를 곱한 값은 그 자연수니까 이 자연수를 이제 표현해야 되죠. 10자리가 x고 1자리가 이거니 실제 숫자를 표현할 때는 10x 더하기 9-x 이렇게 돼야 원래 숫자가 나옵니다. 이거 많이 했었던 거죠. 단위값에 문자가 있으면 숫자를 꼭 단위값을 곱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그럼 얘는 9x 플러스 9가 되겠네요. 그럼 이 숫자는 10자리와 1자리를 곱한 수는 이 자연수 9x 플러스 9보다 25만큼 작다가 성립하죠. 이제 풀면 됩니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9x는 9x 플러스 9 마이너스 25. 계산합시다.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6. 그럼 얘랑 없어지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x제곱은 16. 제곱해서 16이 된 숫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죠. 양수의 제곱은 답이 항상 2개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 x값을 구하는데 10자리에 마이너스 4가 올 리는 없잖아요. x는 양수가 돼야 되므로 x가 4. x가 4가 되면 1의 자리는 5. 이 숫자는 45가 정답이 된다. 한 그릇에 4,000원인 자장면 가격을 5x%만큼 인상하면 판매량이 4x%만큼 준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가격이 비싸지면 사람들이 잘 안 가니까. 이때 매출액 변화가 없도록 가격은 올리고 싶지만 실제로 매출액은 원래 매출액과 변함이 없다는 뜻은 똑같이 나오겠다는 얘기죠. 그럼 얼마나 인상해야 됩니까?를 물어봤는데 이거는 인상 전과 인상 후를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인상 전 그때 한 그릇의 가격 4,000원. 그 다음에 판매 개수. 근데 판매량, 판매수가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태죠. 그럼 판매를 그냥 A게 했다고 칩시다. 그 원래 인상 전에 매출액은 얼마예요? 매출액은 판 총액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한 그릇에 4,000원씩을 A게 팔았으니까 4,000A가 A1 이게 매출액이 돼 있겠죠. 자, 인상 후로 봅시다. 금액을 올렸어요. 그러면 가격은 4,000원에다가 더 해야 되죠? 4,000원에 대한 100분의 5x를 덧셈하셔야 돼요. 그럼 이거 괜히 약분시키지 말고요. 이건 오히려 4,000으로 묶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4천, 여기도 4천. 공통인수, 인수분해 하시는 거예요. 가로치면 1 플러스 100분의 5x. 이해되셨나요? 얘는 약분보다 이렇게 묶는 게 더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판매수는 원래 A개만큼 팔았는데 줄어들죠. 마이너스 얼만큼? A개에 대한 100분의 4x%가 줄어들어요. 그럼 이것도 A를 묶습니다. 인수분해. 그럼 1 마이너스 100분의 4x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번에 여기서의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매출액은 한 개당 가격 예 4,000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5x 곱하기 판매 개수 A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4x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옆으로 가봅시다. 문제는 뭘 원하죠? 인상 전 금액과 인상 후 금액 얘랑 먼저 앞에다 쓸게요. 4,000A 가로 1 플러스 100분의 5x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4x 이게 같기를 원한다잖아. 매출액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서로 같다. 약분시키죠. 과감하게 쫙. 그리고 이 100대를 주기 위해서 여기도 100 곱해야 되고 얘도 100 곱하려면 양변에 만을 곱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양변 만 곱하면 좌변은 만이 되죠. 여기는 지금 1이 있으니까. 만을 곱할 때 만 중에 100은 여기다 곱하고 나머지 100은 여기다 곱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다 100 곱하면 100 플러스 5x 여기다 100 곱하면 100 마이너스 4x 괜찮습니까? 이해되시겠어요? 이거 만인데 10만 써놨네요. 네. 얘기를 해줘 승찬아. 선생님 10만입니다. 많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지. 계속 거기를 째려보고 있으면 하여튼 과묵한 학생이에요 항상. 네. 승찬이의 장점이죠. 과묵한 학생. 함부로 입을 열지 않는 누군가랑 상당히 비교되는 네. 그런 친구야. 자 이제 그냥 마무리하는데 뭐 마무리하는 게 별게 없습니다. 분배를 하라는 얘기죠. 여기는 만이 됐고요. 분배하면 마이너스 4000x 플러스 5000x 마이너스 400x 플러스 500x니까 플러스 100x가 남고 이거 분배하면 마이너스 20x 제곱이 됩니다. 얘랑 지워지고요. 얘를 넘어와서 양변을 20으로 나누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5x는 0이 되죠. 인수분해가 돼요. 왜 인수분해 하나요? 이 척을 혈구하는 거니까. 따라서 x값은 0 또는 5. x가 뭐였죠? 저기 있는 퍼센티지 중에 일부에 그 x가 포함되어 있었죠? 그럼 0이라는 얘기는 저기다 4x, 5x 하다 보면 0%가 되기 때문에 이게 안 올리면 똑같다는 얘기지. 근데 이건 아닐 거 아니야. 인상을 하라고 했으니까 x값은 5입니다. 자,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갑시다. 지금 x값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뭘 구하는 거냐면 한 그릇의 가격을 얼마로 인상해야 됩니까? 라는 뜻은 잘 들어. 인상폭을 묻는 거야? 아니면 그 한 그릇 가격 자체를 묻는 거야? 예를 들어 원래 1,000원이었어. 4,000원이었어 참. 원래 4,000원이었어. 근데 내가 답을 구해보니까 답이 5,000원이야. 그럼 인상폭은 1,000원이 플러스 된 거지. 지금 문제는 이 인상폭을 묻는 거야? 아니면 결국은 인상한 다음에 한 그릇의 가격을 묻는 거예요? 가격을 묻는 겁니다. 한 그릇 가격을 얼마로 인상해야 됩니까? 라는 뜻은 다 올려서 너 얼마 받을 거냐고 물어보는 거니까 이 금액을 묻는 거야. 이 금액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한 그릇당 가격 여기 있잖아. 다 정리해놨잖아. 여기다 이제 x에 뭐 집어넣죠? 아까 그랬던 5를 집어넣어요. 그럼 4,000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25 약분하면 얼마니? 4분의 1 맞지? 그럼 1에다 4분의 1을 더하면 4분의 5 약분하면 그냥 뭐 맞춘 것처럼 이렇게 답이 나왔죠? 네, 5,000원. 답은 한 그릇당 5,000원 잡으시면 된다. 그럼 인상폭에 변화가 없다. 그럼 이건 뭘까요? 한 그릇에 5,000원 잡으면 딱 본전이야. 그럼 인상폭을 1,000원보다 좀 미만으로 잡으면 매출액이 올라간다는 뜻이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나중에 경제학이랑 경영학 배우다 보면 이런 거 많이 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보통 100m, 이게 지면이에요. 근데 이게 지면으로부터 100m 높이의 어떤 뭐 건물이 있다고 칩시다. 100m. 여기서 내가 어떤 물체를 초속 40m로 똑바로 쏘아 올립니다. 근데 똑바로 쏘아 올리지만 결론 어떻게 되죠? 다시 떨어지겠죠. 물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 힘보다 중력이 빨아들이는 힘이 커지는 순간부터는 이제 다시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할 텐데, 문제는 t초에부터 t초가 지났을 때 몇 초인지 몰라요. t초가 지나면 뭐 t초가 여기쯤 있다고 칩시다. t초. 그때의 높이를 구했더니, 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높이죠. 이 높이를 구했더니 그 높이가 100 플러스 40t-5t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과학 시간이 아니죠? 관계식을 실제로 과학 시간에 이거보다 더 복잡할 겁니다. 관계식을 서로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공식을 통해 이 관계식을 유도하고 문제를 풀어야 될 텐데, 이런 수학 시간이기 때문에 유도되어 있는 식을 보고 그냥 이거 보고 아 얘가 높이구나, t는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묻는 거는 지면에서부터 이 물체는 쏘아 올린 지 몇 초 후에 지면에 떨어지는가, 이게 중요한 편이죠. 지면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높이 값이 얼마가 됐다는 얘기죠?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t초의 높이잖아. 아, 얘가 0이 되는 t값을 찾으라는 뜻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눕시다. 그럼 t제곱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20은 0이 되고 인수분해 합니다. 뭘로 인수분해 되죠? 10과 8, 10과 2.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따라서 t값은 10 또는 마이너스 2. 근데 시간에 마이너스 2초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10초 후에 지면으로 떨어진다가 되겠죠. 만약 문제가 이게 지면 떨어진다가 아니고 지면으로부터, 만약에 문제가 좀 바뀌어서 지면으로부터 20m가 될 때라는 뜻은 여기다 이제 뭐 쓰면 돼요? 20 갖다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방정식 푸시면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근데 그러다 보면 답이 혹시 2개 나올 수 있나요? 2개 나올 수도 있겠죠. 지금 20m는 하나밖에 안 나오겠지만, 만약에 지면으로부터 120m에 도달했을 때라면 100m 쏘아 올렸으니까 이 높이, 최고 높이가 120m보다 만약에 높다면 이렇게 걸친다는 얘기죠. 그럼 처음에 t값이 어떤 경우, 이런 문제 풀자면 어떤 경우 t값이 2개가 나오는데 2개 모두 양수일 때가 있어요. 왜 2개 모두 양수가 되죠? 답이 하나 아닌가요? 아니에요. 2개 모두 양수 나올 때는 지면, 여기 있는 건물 높이 100보다 크고 여기 최고 높이보다 작을 때, 요 사이에 높이를 요구할 때, 그때는 여기가 높이, 이 높이에 해당하는 첫 번째 위치, 얘가 이 높이에 도달하는 두 번째 위치니까 이때와 이때 각각 시간이 2개 존재할 거예요. 답이 2개 나오네 그러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답이 2개지? 아,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처음에 올라갈 때 그 지점을 통과하는 시간, 다시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다시 그 지점을 통과하는 시간, 답이 2개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